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의 주심에 힘입어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한 박정희의 발자취 제4부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3부의 끝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국빈 방문의 연설에서 울음바다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광부 파견의 비슷한 무렵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간호사들도 들어간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1970년대 중반까지 약 2만 명이 건너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광부 간호사의 독일 파견은 훗날 한국의 경제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일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외자유치에 의존했는데 차관을 얻을 목적으로 독일을 방문했으며 차관 상한 담보로 광부 간호사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나라의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광부 간호사들이 머나먼 이국의 땅 독일에까지 가서 고생했던 것은 고국의 가족을 부양하며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발자취는 1964년 국군 월남 파병 결정, 수출 1억 불 달성과 수출의 날 제정, 민둥산 일소와 식목 추진, 온돌 개량 사업,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 1967년 제6대 대통령 취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1968년 국민교육헌장 재정선포, 향토 예비군 창설, 포항 종합제철 주식회사 설립, 1969년 구미전자공업단지 기공과 수출 10억 불 목표 달성입니다. 위의 주요 발자취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여러 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의 생각은 장면 정권은 조선 왕조의 사대부 정치와 같은 당파 싸움의 연속이었기에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다. 5.16 쿠데타 세력은 농민들의 자식으로서 실용주의적 교육훈련을 습득한 애국적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원로 정치인들 중 윤보선은 66세, 허정 67세, 청산리 전투와 항일투쟁의 영웅 이범석은 63세, 장택상은 70세였다. 쿠데타 주도 세력은 박정희가 44세로 최고령이었으며 30대가 주축이었고 차지철은 27세였으니 한 세대 정도 차이는 시대 감각과 생각, 사고의 차이가 컸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 원로들 중에서는 나는 5.16이 터지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으며 또 윤보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라고 했으며 학자 중에서 자신의 대학 시절에 박정희는 희망의 등불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김종필이 사전작업한 공화당, 후임 중앙정보부장을 시켜 만든 범국민정당이라고 하는 자민당, 또 박정희를 회장으로 추대한 5월 동지의 상계정당의 세력이 병립하였는데 박정희의 선택은 김종필이 만든 공화당이 내키지 않았으나 대안이 없었기에
공화당이 자민당을 흡수하는 형식을 취했고 김종필 노선의 강인한 김형욱을 김재춘의 후임 중앙정보부장이 앉혀서 권력의 기반으로 했으며, 공화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야권의 통합 후보인 윤보선과의 대결에서 이겼던 것이었다. 관건선거 등의 부정이 없이 직선제를 통해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국정을 운영해 나아갔다. 극빈청 농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점심을 굶으며 물로 허기를 채워야 했던 배고픔의 기억과 경험이 긍정적 민족주의의 사관을 잉태하였다고 역사학계에서는 평가한다. 다음의 발자취는 1964년 국군 월남 파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64년 9월 11일 1차 파병을 시작으로 파병된 대한민국 장병은 대략 약 5만 명이 베트남에 상주하였고, 장단기 총 합계 인원은 대략 약 30만 명이었다. 한국의 파병 제안과 베트남 정부 및 미국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 해외 파병이다. 박정희 정부는 차관 마련 등 경제적 군사적 이유로 집요한 파병 제안을 했으나 미국은 북한, 중국, 소련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였다. 동남아시아 조약기구를 중심으로 구상했던 베트남 지원 계획이 어려움에 빠지자 미국의 요청과 맞물려 한국 역사상 1964년 7월 31일에 국군의 베트남 해외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비둘기 부대, 맹호부대, 또 가수 남진이 전투병에 참여한 해병 부대 등 기억이 새롭게 나실 것 같습니다. 또 주월 한국군사령부 최명신 사령관도 기억나시죠? 베트남 참전의 경제적인 기여로는 미국으로부터 파병 대가로 받은 경제적 비용 획득이었고, 이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기여되었다. 또 M1 소총 등 재래식 병기와 군용 장비에서 M16 소총 등으로 병기와 군용 장비의 근대화와 개량 등이 이루어졌다. 베트남 파병은 베트남 특수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군사적으로는 M16 소총 개발과 자주국방의 깃털이 되었다. 얻은 것도 많았고 파월 국군 장병의 고엽제, 후유증의 고통이 있기도 했다. 성장과 발전의 기회인 베트남 파병, 많은 장병들의 목숨까지 건 험한 길이었다. 또 베트남에 남긴 피해도 많지만 베트남은 한국을 싫어하지 않는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돈독하다.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생산 기지인 것은 모두가 아실 것이다. 대한민국과 또 베트남은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제4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